신혼집으로 매매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매매한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웃는 일밖에 없어서 여기서라도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결시친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같이 공감도 해주시는 걸 보고 이 카테고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지원해 주실 형편이 되질 않아 저희가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월급의 80%는 저축하고 친구들은 우리 나이에 못해도 한 개쯤 있다는 명품이라는 건 핸드백도 지갑도 한 번도 사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통장에 제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돈으로 낡은 아파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에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 7월에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하셔서 집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매수한다고 하니 이사 날짜도 여쭤보셨습니다. 이렇게 집을 본 후 낡았지만 직장과 멀지 않은 곳이라 계약하기로 하고 8월 초에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분이 연락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전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네요. 이번 부동산법이 7월 30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요. 거기다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번복은 갱신 청구권을 못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세자도 만기 후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기에 저희는 당연히 입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난 못 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매도인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라 저희는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 터라 예전 원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집을 봤을 때 나갈 거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 사장님 고급차 타고 다니시고 땡땡동 10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 전세입자분이 그걸 왜 말하냐 이러면서 웃으셨거든요. 못 사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저희 둘 다 차도 없어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도 새 매수처가 계약을 해 연장하지 못하고 당연히 매수한 집에 문제없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나갈 때 잔금만 치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러니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세자는 이사비 2천만 원 주면 나가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집 중도금 내고 결혼 비용에다 가정가구 구입하느라 정말 여윳돈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임대차 3법이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이사비로 요구하며 퇴거를 안 하신다고 하신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아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송을 하면 해결된다고는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은 소송법, 고소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요. 겁부터 납니다. 행복한 신혼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소송 때문에 내가 대출받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월세살이하며 또 이사를 가야 하고 기나긴 싸움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막막하고 눈물이 납니다.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법 모르는 사람은 당해야 하는구나.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서럽다고 남자친구랑 원룸에서 술 마시면서 둘 다 엉엉 울었네요. 이렇게 피해 사례를 찾으며 회사 일하느라 하루하루가 지치고 요즘은 불면증에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정신과도 생각 중입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두려워요. 이렇게 지내다가 피해자분들이 실거주 매수인은 거절 가능한 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청원도 올라왔던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피해도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혹시 집을 알아보시는 결혼 예정인 분들,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부디 꼭 잘 알아보시고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래요. 댓글입니다. 소송하는 게 무서우시면 어쩝니까? 소송하셔야지요.
그리고 결혼하시면서 집 매매하시기까지 하셨으면 부동산 카페라도 가입하셔서 부동산법 공부는 하셨어야 맞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법 한 달 단위로 바뀌는 데다가 소급 적용까지 해서 미쳐 돌아갑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님이랑 비슷한 사례 가지고 김현미 장관 탈탈 털렸어요. 능력도 없는 게 그 자리에 앉아 무고한 시민들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 마당에 아직도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것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전세 만기에 나가는데 세입자가 2천을 달라고 한다고요? 아니, 정부는 이런 사람을 제지시키는 게 아니고 부추기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걸 보니 정말 남일 같지가 않네요. 직장을 이직하게 되어 지방에 집을 전세 끼고 매수했고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인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쓴다고 못 나간다고 하네요. 살고 있던 집도 매매가 되어 꼭 매수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임차인은 5%만 올리고 산다고 하고 다른 집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왜 하필 소급 적용을 해서 이렇게 다들 힘들게 하는지. 부동산에서는 잘 협의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지요. 정말 하루하루 미치고 힘듭니다. 제발 저희 집도 글쓰님 댁에도 하루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정책만 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 정말 이젠 안녕입니다. 글쓴이의 추가 글입니다. 출근하고 정신이 없어 이제야 봤는데 댓글이 위로해주신 분들, 방법 알려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아볼까봐 제가 날짜와 위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적지 않고 조금 다르게 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집주인분이 배액 배상 2배 해주신다고 죄송하다고 계약 파기를 권하셨고요. 아니면 소송하는 게 낫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배 배액 상한을 받아도 주변 전세 매물도 없지만 올라서 못 가고요. 매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해 매수한 건데 또 전셋집을 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더더욱 그건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댓글 보고 연락해보니 이사비 2천은 집주인분이 내는 게 맞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사비 2천 불렀다길래 제가 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소송 걸면 내보낼 수 있다는 건 들었지만 당장 해결 방법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올린 글이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 원룸도 보증금 일부를 뺀 상태이고 이미 그 원룸은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네요. 법률 자문은 여기저기 받고 있는데 당장 돈 시간이 문제여서요. 결혼 준비하는 기간에 소송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이 청원글을 보고 실거주 매수자라서 여기에 저희 사연이랑 같이 올린 거예요. 저보고 알바냐 주작이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네요. 전 국토부랑 녹취한 거 있고요. 맘 같아서는 집주인분이랑 통화라도 시켜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사람 제일 많은 부동산 카페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억울하네요. 제가 무슨 선동을 하냐는 둥, 네 사연을 청원으로 쓰지 그랬냐는 둥 해결 방법을 찾다가 저와 같은 입장인 분이 쓴 청원글이라 함께 올린 것일 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